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 4주차 우리 또 장교관님 모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교관님이요. 알고 보면 32년 교도관이시기도 하지만 또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직업과 관련된 직업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논문 얘기 오늘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작가이기도 하세요. 책을 무려 2권이나 쓰셨거든요. 일단 직업학에 대한 논문을 쓰시게 된 게 교도관 직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예, 진로와 관련된. 그렇죠. 네. 이제 제가 2009년에 수용자들이 출소해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네. 그때 마침 사회복귀 업무가 이제 네, 본부에서 네. 생기고 그 취업 창업 업무를 이제 그런 업무가 생겼는데 제가 그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출소해서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출소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그 취업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이제 석사를 시작해서 네. 이제 첫째 석사 논문은 수용자들이 알고 있는 이미 지각된 취업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출소 후 진로에 대한 포부를 갖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석사 논문에서 했고 박사 논문에서는 이제 교정공무원의 진로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퇴직한? 네, 퇴직한 선배들의 그 사례를 찾아다녀서 그분들을 직접 인터뷰했는데 왜 처음에는 수용자를 쓰고 두 번째 박사 때는 교도관을 썼냐면 수용자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교도관들이 먼저 행복하고 건강한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교도관들이 현직에서 이런 경험이 퇴직 후에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래서 현직에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박사 논문을 그걸 썼어요. 그래서 그 퇴직한 교도관님 다니시면서 직접 인터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보람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배 요즘에 이런 뭐 인생의 선배님 얘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다른 직렬, 경찰, 또 소방관 퇴직하신 분들도 일부러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퇴직한 선배들만 한 30분을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퇴직한 선배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교정인의 자세, 교정인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삶이 현장에서 잠깐 내가 잘 보여서 뭔가를 잘해서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교도관은 오랜 시간을 지켜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랜 시간을 또 쌓아왔던 그 나름의 내 인격과 경력과 이런 것들이 퇴직 후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현장에 있는 이 시간들과 잠깐 동안 잘 보이려고 하는 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실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했는지가 퇴직 후 일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오늘 하루의 성실함이 하나하나 쌓여서 2022년 365일이 되면 2023년도 또 그렇죠. 그것들이 채워지는 게 아닐까. 1월달 참 의미 있게 잘 묵혀야 된다. 하루하루 묵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책 자랑 좀 해주세요. 자, 제목이요. 이게 이미 베스트셀러예요. 왜 하필 교도관이야. 그래서 우리 장교관님이 30년 교도관 생활, 이제 지금 32년이니까 재작년에 나온 거니까 이 책인데 이 제목에 담긴 의미와 책을 쓰게 된 계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까 논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교도관이 되었는데 교도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서 교도관들은 계속 자부심도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할들이, 이런 영향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그런 그 느낌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도관에 대한 이미지는 TV나 영화에서 보는 그냥 단지 그냥 지키는 사람, 데리고 가는 사람, 요 역할밖에 없고 또 어쩌다 영화에서는 그냥 뭔가 뒷돈 챙기고 뭔가 야합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한 사람을 살려내는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범죄자들이, 수용자들이고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많은 교도관들이 현장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데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좀 더 예비 교도관들에 대해서도 도움도 돼야 되고 수용자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또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수용자들도 만나지만 출소하기 전에 또 이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취업도 시켜주고 그리고 지금도 출소한 친구들도 제가 마중물이라는 모임이랑 동부녀라는 모임으로 해서 출소자들 자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7년 차 정도 하고 있는데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때론 누군가는 힘들어서 또 좌절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 담아서 누군가한테는 온기를 전달하고 누군가한테는 자부심을 업시켜주기도 하고 교도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수용자들도 이 책을 보고 많이 저한테 뭐 편지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들을 통해서 왜곡된 지식들을 정보들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본인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새 삶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현직 교도관님이 교도관에 대해서 쓴 책은 이게 아니요, 몇 권 있어요. 몇 권은 있는데 이런 반전 재밌지 않아요? 아니, 몇 권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제가 직업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도관의 직업 역량이라든지 또 제가 좀 다양하게 더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도관들이 썼던 책보다는 조금 더 스펙트럼이 더 크고요. 제가 외부 활동을 하고 나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사회에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 수용자들도 가족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한 거라서 조금 다르죠. 네. 그럼 혹시 이 책에서 뭐 내용들 저도 읽었지만 아주 감동적인 내용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내 직업을 지금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혹시 이 책에 나온 에피소드 중에서 저희 수용자 가족이나 자녀와 관련된 것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동부에 있을 때는 제가 아까 우리 대표님 만났을 때 제가 CRPT 옷을 잠깐 입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또 워낙 또 저기 좋으신데 그 CRPT를 하면 저기 나갈게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우리 여자 수용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임신을 해서 들어온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였었는데 그러다가 출산하러 이제 나갔다가 다시 이제 추가 사건이 또 생겼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를 낳고 왔잖아요. 근데 아이를 원래 입양을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성장 환경이 좀 열악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비행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사실 아이를 아예 데리고 오는 경우는 있지만 맡겨놨던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그 대구에 있는 그 시설에 연락을 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혼자서 애를 키우기 너무 어렵다. 미혼모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계속 설득을 했는데 굳이 꼭 키우겠다 그래서 그럼 좋다. 대신 후회하지 말고 정말 잘 키워보자라고 해서 키웠었고 그러다 청주 여자를 갔었고 거기서도 계속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출소한 다음에 제가 이 친구를 지금도 연락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얘가 하는 말이 얘를 통해서 제가 본 게 엄마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를 키우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얘를 통해서 느꼈어요. 이 아이를 힘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가 출소한 다음에 주거 지원도 받고 또 막 신용불량돼서 신용회복도 제가 이제 같이 거들어주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생부가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들에서 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해서 또 제가 자문을 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이 첫 책을 쓸 때 사실은 나태주 시인님한테 추천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그 애들을 데려갔어요. 그러셨구나.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데리고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그 갈비탕인가 먹으면 고기를 이렇게 잘라줬거든요. 애기 거를. 근데 얘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래서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장님 자꾸 CRPT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CRPT 할 때 얘를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생각할 때는 그
이렇게 뭐 무서운 모습, 이렇게 기자님 되게 어렵고 불편했는데 막상 또 계속 얘 챙겨주고 막 가면서 얘기해주고 막 이러니까 애가 막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비현실감, 현실감이 없다. 근데 다행히 이 친구는 지금 정말 잘하는 게 그런 과정들을 다 버텨냈어요. 잘 버텨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장도 또 취업 성공 패키지 직장도 다니다가 지금 이제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결혼하는데 남편한테도 자기 비행 사실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만이 아니라 아이도 또 힘이 되고 서로가 힘이 되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유, 너무 따뜻한 이야기고 실은 이게 누군가 내가 힘들 때 연락할 수 있고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교도관님이 그 역할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사실은 교도소 안뿐만 아니라 출소한 우리 가족들도 잘 챙기고 계시니까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책 하나 더 소개를 해야죠. 이게 꿈틀꿈틀 마음 여행인데 이 책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책이 또 좋은 책으로 선정됐다고.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수용자들이 사실은 범죄를 하고는 왔지만 사실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자들이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우선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무작정 하게 하는 것, 강제로 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맨 처음에 보면 겨울이 먼저거든요. 겨울에는 추억과 위로가 있어요. 내가 행복했던 추억, 그리고 따뜻한 쉼, 이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이제 또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화성 같은 경우는 제 여사에 한 동에 하나씩 이 책을 다 기증해가지고 신입 수용자들이 오면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여기 안에는 이게 글은 교관님이 쓰셨고 또 켈리 이 켈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켈리는 또 켈리 다른 작가님이 써서 글과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꿈틀꿈틀 막 요동칠 때 이렇게 잔잔한 마음 여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꿈틀꿈틀 속 시끄러울 때 이 책으로 여러분 마음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요, 세움TV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움TV 시청자들에게 또 들려주고 싶은 여기 혹시 한글 또 글귀가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마지막 인사를 대신할까 봐요. 제가 마침 이제 우리 가족사랑 캠프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글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제 꿈틀꿈틀 마음여행 그 210페이지에 보면 오순도순이라는 이제 의태어를 가지고 썼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아버지는 섬마을에서 아들을 위해 전복을 정성스레 담아오셨습니다. 아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기도 하고 또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요리이자 딸아이가 어렸을 적 좋아했던 계란프라이를 해오셨습니다. 전복이랑 계란프라이는 그 사람을 위한 가족들의 사랑을 가득 담은 음식이어서 특별했습니다. 아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걸 목격했던 아들은 오늘은 학교 대신 아빠를 만나러 교도소로 가고, 또 한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아빠 품에 안기러 교도소로 갑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수척 깨진 아내를 남편은 말없이 그저 안아줍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혼자 온몸으로 오롯이 이겨내고 있는 아내가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창살 너머로만 볼 수 있었던 가족이 함께 손잡고 밥을 먹고 서로를 향한 편지도 신나는 게임도 끝나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오해로 외면했던 딸은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아빠 가슴에 달아주고, 귀여운 아들은 조금이라도 아빠의 체온을 담고 싶어 의자에 올라서 볼에 뽀뽀하고 다음에 또 아빠를 보러 오기 위해 학교 잘 다니겠다고 합니다. 다음엔 이 가족들이 담장 없이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1월 한 달 세움 첫 1월에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우리 세움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장교관님이 또 이렇게 맞이하는 우리 수용자들도 다 오순도순 그런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움TV 네, 구독과 좋아요. 세움TV 여기 보시고 세움TV 좋아요, 네, 구독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